아빠들이 저때 다 그래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발생 확률이 조금 더 많이 높아요. 뇌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분당센터 소장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목동센터 소장 이다혜입니다. 이다혜 소장님께서 수인제 두뇌과학 합류하고 나서 책을 저희가 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책의 주제가 아빠 입장에서 본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 엄마 입장에서 본 남자아이 이야기.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는 남자아이들만 보이는 ADHD 아이들의 특성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ADHD 말 자체가 좀 어려운 감이 있죠? 어머님, 아버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ADHD 들어만 봤지 이게 네. 뭐지, 어떤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ADHD라고 하는 거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증후군입니다. 멍 때리는 증상도 한 축이 있고요. 과잉 행동, 막 산만하게 움직이는 그런 아이들의 유형도 있고 두 개 증상이 다 합쳐진 그 아이들을 복합형이라고도 하죠. ADHD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성별을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얄궂게도 ADHD가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발생 확률이 조금 더 많이 높아요. 학교에서 저는 지적받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우려되시는 부분 같아요. 뭐 학교뿐만이 아니고 학원에서도, 그러니까 학습 장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죠. 아이들이 뭐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주의를 집중하는데 지속적으로 주의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든지, 혹은 뭐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임상적인 양상들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행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지적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정말 앉아있기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수업 중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기도 하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같은 반 아이들이 그 아이를 쟤 원래 그런 애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즉 사회성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한테 자꾸 지적을 당하다 보면 위축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 공부에서의 어떤 과제들도 아이들이 지레짐작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제가 보기엔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때문에 아빠들이 저때 다 그래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가장 사실은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네. 오셔가지고 어머님은 참 안달복달해서 아이 데리고 오셨는데, 전문가의 개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아버님께서 다 나도 그랬다, 어렸을 때 그랬다라고 하면서 개입식을 놓치시고 결국에는 아이가 고학년 됐을 때 네. 심리적 위축이 이미 된 상태에서 온 경우에 참 훈련을 함께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남자아이의 어떤 좀 소위 말하는 개구진 아이들의 특성으로 약간 좀 오해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주의력 문제로 사실 어떻게 보면 끝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사회성 문제도 되고,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서 오게 되면은 기간도 더 오래 걸리고 아이한테도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이가 어찌 보면 학교 생활을 그냥 견디면서 지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나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미 행동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혼내거나 나무란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행동들을 정확하게 꼬집어낼 수 있는 검사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CAT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종합주의력 검사의 약자고요. 종합적으로 주의력을 이제 저희가 보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저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행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뭐 시각적인 부분, 뭐 청각적인 부분, 혹은 복합적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내는지, 혹은 상위주의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집중을 잘 발휘해내는지, 여러 가지 소검사를 통해서 주의력을 볼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얼마나 끝까지 선생님 칠판을 잘 주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혹은 친구들의 대화를 잘 따라가는 부분인데, 청각주의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놓칠 가능성이 높겠죠. 기억력도 봐요. 그래서 기억을 입력하는 효율성을 보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부모님들께서는 학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작업 기억력 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연령 구분도 또 있죠. 작업 기억은 만 9세부터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죠. 만 9세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상황에서는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 그 시기잖아요. 즉 저학년이 아니라 고학년이 되어 나가는 시기에 학습이 필요한 딱 그 시기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억과 관련된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저희가 ADHD 아이들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수인제만의 검사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TLC라고 뇌기능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두뇌의 기능이 영역별로 얼마나 활성화가 좀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ADHD라고 하면은 전두엽의 발달, 전두엽의 활성화가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뇌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궁금은 한데 또 막상 그 얘기를 들으시면은 충격이 좀 상당히 크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망설이면서 이 기관 저 기관 좀 많이 다니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럴수록 좀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님들이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검사 자체가 그 아이의 어떤 미래를 저희가 결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도와줘야 된다는 신호잖아요.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한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검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의 뇌 기능이 나이에 맞게 잘 발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특화된 검사가 바로 저희 수인제 두뇌과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뇌기능 검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를 너무 힘들어한다. 근데 이때 많이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봐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0분 이상 앉아있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게 되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 소위 말해 꼼지락거린다고 하죠. 그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관찰이 되면 종합주의적 검사라든가 뇌기능 검사, 여러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기에 왠지 좀 떨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전화 주시기 전에 저희 유튜브 링크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그 링크 통해서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링크로 연락을 해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제 두뇌과학 분당센터 이슬기 목동센터 이다혜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